짜게 먹어서 나트륨이 확 들어오면 농도를 맞춰야 되니까 물을 끌어당겨야 됩니다. 이 물을 끌어다니는 성질이 장기적으로는 고혈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를 보면 이 소금을 많이 먹는 사람은 적게 먹는 사람보다 위암 위험이 약 높았습니다. 소금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 딱 제가 4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말 중에 단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 거 먹고 짠 거 먹고 하다 보면 계속 들어가는데 우리 몸은 왜 이렇게 단짠 조합에 약한 건지 좀 과학적으로 궁금합니다. 이 단짠 조합에 사실 저도 엄청 약하거든요. 근데 이게 감각 특이적 포만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한 가지 맛에는 금방 질리잖아요. 우리 뭐 먹다 보면 아무리 좋은 소고기도 좀 질리죠. 그런데 여기에 상큼한 김치를 먹었다. 그럼 맛있잖아요. 이 다른 맛에는 또 새롭게 식욕이 살아나는 현상입니다. 이 단맛 계속 먹으면 그 단맛에 대한 뇌의 반응은 점점 줄어들어요. 근데 이때 딱 짠맛이라는 새로운 자극이 들어오면 뇌가 다시 반응하고 또 그러다가 지겨울만 할 때 단맛이 들어오면 또 다른 보상을 받는 거죠. 단맛에 질릴 때쯤 짠맛이 오고 짠맛에 익숙해지면 또 단맛이 오고 이러면 우리 뇌는 끊임없이 새로운 보상을 받는 상태가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단짠 과자 한 봉지 금방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단맛 싫어하시는 분 계신가요? 사실 저는 단맛 중독자이거든요. 그래서 단맛 싫어하시는 분은 가끔 부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조금 어떻게 하면 더 달게 먹을까를 고민하는데요. 그래서 살짝 소금을 첨가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먼저 우리 혀에는 이 미레라는 맛 감지 기관이 있거든요. 이 미레 안의 맛세포들은요,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 이렇게 5가지의 기본 맛을 감지합니다. 근데 이 각각의 맛마다요 감지 장치가 따로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짠맛과 단맛이 함께 들어오면 서로를 더 강하게 느끼게 해주는 현상이 생깁니다. 2023년에 일본 연구팀이 이제 발표한 건데요. 우리 소금이 물에 녹으면 이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 기억나시죠? 이 중학교 때 배웁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짠맛 성분이라고만 생각했던 이 소금 속에 염화 이온이 단맛을 감지하는 장치에 붙는다는 걸 밝혀냈어요. 그러니까 이 염화이온이 단맛 감지 장치에 가서 붙으면 마치 설탕 같은 진짜 단맛 물질이 붙었을 때처럼 그 장치의 모양을 바꿔놓는 겁니다. 이게 뭐 실제로도 실험을 했는데 정말 염화이온을 넣어줬더니 이 단맛을 전달하는 신경 신호가 더 활발해졌다는 것들을 보고 더 이 짠맛에 미량의 짠맛이면 단맛을 활성화시키는구나 추측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농도예요. 소금이 많이 먹으면 뭐 달다 이게 아니고요. 이 단맛 효과는 아주 소금을 조금 넣었을 때만 나타납니다. 농도가 높아지면 우리는 그냥 짜다라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달게 먹는 거 연구한다고 했잖아요. 단팥죽 먹을 때 단팥죽에 소금 조금 넣고요. 저 믹스커피 좋아하는데 거기에 소금 아주 조금 넣으면요 훨씬 더 달게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금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그냥 무조건 줄여야만 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쵸. 사실 이제 2002년에 이제 보스턴 마라톤에서 28살의 여성이 경기 도중에 사망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사인으로 이제 이 분이 돌아가셨을까요? 보통은 탈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바로 저나트륨 혈증, 그러니까 몸속에 나트륨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 이 마라톤 선수들이 본인의 탈수를 걱정하니까 이 물을 너무 많이 마신 겁니다. 이 물을 과하게 마시면 그만큼 혈액 속에 있던 나트륨 농도가 묽어지겠죠. 아니, 땀을 흘리면서 나트륨은 빠져나가요. 땀 한번 이렇게 맛보세요. 짜거든요. 빠져나가는데 물은 계속 들어오니까 농도가 뚝 떨어진 거죠. 즉 소금이 부족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 소금이 물에 녹으면 나트륨 이온이 나온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나트륨이 우리 몸에 신호를 전달하는 책임진 아주 핵심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이제 바쁘게 뭘 하다가 뜨거운 걸 만져요. 그럼 뜨거 하고 손을 떼죠. 그리고 내가 여기다 다리미를 그냥 뒀네 하고 다리미를 치워요. 이 모든 사고를 일으키고 이 중간의 과정이 바로 신경세포를 타고 흐르는 전기신호 덕분입니다. 근데 그 신호를 만드는 주인공이 바로 누군지 아세요? 바로 나트륨입니다. 우리가 그 뜨거워하는 순간 세포 바깥의 나트륨 이온이 세포 안으로 쭉 들어오면서 전기적 신호가 달라져요. 보통 이렇게 세포가 있으면 나트륨 이온이 바깥에 있고요. 칼륨 이온이 안에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전기적 신호가 들어온다. 안에 밖에 있던 나트륨 이온이 갑자기 확 들어오게 돼요. 근데 그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초속 100m예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치울 때 보고 느끼고 그 다음에 손까지 이동하는 거 아무리 난리치고 돌아다녀도 2m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럼 0.02초 만에 다 전달된다는 거예요. 엄청 빨리 전달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역할을 하는 나트륨이 없다? 그럼 가장 먼저 누가 타격을 받냐면요. 뇌입니다. 이 뇌는 신경세포 덩어리잖아요. 이 신호 전달이 제대로 안 되니까 정신이 흐려지고 심하면 발작을 일으키거나 의식을 잃게 됩니다. 이 저나트륨 혈증으로 쓰러지는 게 바로 이 경우예요. 우리 컴퓨터 안에 막
전기 회선 다 끊어놓으면 먹통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이 두 번째는 호흡의 문제인데요. 아, 내가 지금부터 숨을 쉬어야겠다 이러고 심장 뛰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럼 우리 아마 밤에 자다가 다 죽을걸요?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이 심장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 신호 덕분인데요. 이 신호가 멈추면 호흡 근육도 멈춥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아서 숨을 쉬는 건 이 신호가 1초도 안 쉬고 계속 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나트륨이 없다. 그럼 이 자동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금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이 건강의 척, 조금만 먹어야 돼, 나쁜 거야, 이게 아니고 없으면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 없는 필수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짜게 먹는 습관 있잖아요. 우리 몸을 얼마나 망가뜨리는 걸까요? 이 질문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당연하죠.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일단 짜게 먹으면 다음날 당장 부어요. 제가 그 주름살 하루 만에 없애는 법 알려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라면에 물 조금만 넣고 다 드셔보세요. 국물까지. 그럼 그 다음날 주름살 다 사라져요. 맞죠? 다 엄청 붙습니다. 이게 우리 몸은 항상 혈액 속 나트륨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해요. 어려운 말로 항상성이라고 하잖아요. 이 짜게 먹어서 나트륨이 확 들어오면 농도를 맞춰야 되니까 결국엔 뭐가 필요하죠? 물을 끌어당겨야 됩니다. 그러면 점점 목이 마르겠죠. 우리 물을 막 벌컥벌컥 마십니다. 그럼 그 물이 온몸 조직에 고이면서 우리가 바로 붓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을 끌어다니는 성질이 장기적으로는 고혈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말 그대로 혈관 속에 혈액의 양이 많아서 압력이 높은 거잖아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이 짜게 먹는 습관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나트륨 많이 먹었어요? 그럼 몸이 물을 더 붙잡아 두겠죠. 그러면 물을 끌어당겨요. 그러면 혈액 안에 물 양 자체가 늘어납니다. 혈관의 굵기는 똑같은데 피는 더 많이 흐르니까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도 올라가죠. 고혈압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높은 혈압이 이제 오랫동안 계속 혈관벽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그럼 혈관 안쪽에 찌꺼기 쌓이고 만들고 심장마비, 뇌졸중 이렇게 점점 위험도가 커지는 겁니다. 또 하나 뭐냐면요. 이 짠 성분이 위벽을 보호하는 점막을 직접 손상시켜요. 이 점막이 헐면 염증 생기죠. 손상을 메우려고 위벽세포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더 새로 자주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당한 일을 하지 않고 과하게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세포가 빠르게 막 증식하면서 당연히 오류가 생기겠죠. 우리가 말하는 암입니다. 암이 생기기에 되게 좋은 조건이에요. 실제로 연구를 보면 37,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38건의 연구를 종합 분석했더니 이 소금을 많이 먹는 사람은 적게 먹는 사람보다 위암 위험이 약 55%나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금 많이 먹으면요, 뼈도 문제가 돼요. 이 나트륨 많이 먹잖아요. 그럼 콩팥이 그걸 다 소변으로 내보내야 돼요. 원래 콩팥은 나트륨을 재흡수하는데 재흡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내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문제가 뭐냐면 나트륨이 나가면서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같이 나가버려요. 그러면 칼슘을 소변으로 너무 많이 잃어버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 뼈에 들어왔어야 되는 칼슘이 들어오지 못했으니 골다공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콩팥도 문제죠. 나트륨을 걸러내는 기관인데 평생 많은 양을 하다 보면 우리 과로사 할 수 있잖아요. 콩팥도 무리가 가고 빠져나가는 칼슘 때문에 신장 결석이 생길 수도 있어요. 콩팥도 망가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적당히 소금은 좀 덜 드실 필요가 있겠죠? 한국 사람들은 고추장, 된장, 간장 이런 거 많이 먹는데요. 이것도 나트륨이 많잖아요. 먹어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 된장, 고추장, 간장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이 나트륨 많은 식품 맞죠? 이 분명히 나트륨 많습니다. 우리 인정할 건 해야죠. 그런데 동시에 좋다고도 우리 말하잖아요. 우리 장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죠? 매주 발효시키잖아요. 이 발효를 시키려면 당연히 소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상하지 않고 다 우리가 끝까지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 나트륨 덩어리인 건 맞지만 발효하면서 몸에 좋은 것들이 생깁니다. 이 발효 과정에서는요, 콩이 없던 좋은 성분들이 새로 만들어져요. 사실 콩 자체도 굉장히 좋은 양질의 단백질이 있고요. 식물성 성분이 몸에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발효가 더해지면서 장 건강에 좋은 유익균도 생기죠. 다양한 영양 성분도 생겨납니다. 이 우리나라에서 좀 재미있는 연구가 있었는데요. 58,000명 정도의 사람들을 분석했는데 이 된장, 청국장, 이게 장 같은 것 섭취량이 많은 그룹이 적은 그룹보다 대사증후군 위험이 오히려 낮았습니다. 허리둘레, 체지방, 혈당 같은 지표도 더 좋게 나타났어요. 또 이게 뭐냐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장하면 떠오르는 맛이 감칠맛이 있잖아요. 근데 이 감칠맛이 엄청 똑똑합니다. 이 여러 임상 연구를 보면 감칠맛 성분을 넣으면 소금을 좀 덜 넣어도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 짜고 맛있고 충분히 간이 맞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이 간장의 경우는요, 그래서 이 발효 기술을 좀 개선해서 소금을 약 59% 정도 줄이면서도 감칠맛을 내는
아미노산 비율을 좀 높인 저염 간장도 사실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된장, 고추장, 간장, 나트륨 폭탄 맞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이 땀만 내기 위해서 소금을 넣는 것에 비하면 더 적은 나트륨으로도 더 좋은 성분 드실 수 있으니까 이 장을 이용한 음식들 많이 고민해서 많이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뭐 천일염, 말돈 소금도 있고요. 정제소금, 히말라야 소금, 핑크 소금도 있습니다. 소금 종류 너무 많은데요. 저희가 소금 어떻게 골라야 되는 걸까요? 이 마트 소금 코너 가면 정말 종류 많더라고요. 저도 소금 주고 깜짝 놀랐는데요. 이제 비싸다고 더 건강한 소금이냐, 비싸다고 더 좋은 소금이냐, 여기서 말씀드리면 소금의 성분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뭐 있죠? 소금의 성분은 가장 기본적으로 염화나트륨입니다. 다 똑같은 염화나트륨, 화학적으로 똑같은 염화나트륨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천일염은요, 바닷물을 햇볕과 바람으로 증발시켜서 얻는데 이 성분을 분석해 보면 염화나트륨 함량이 약 85에서 90% 정도가 되고요. 이 나머지는 수분이랑 미량의 미네랄이 있습니다. 왜 어른들이 천일염 사다가 간수 뺀다고 하시잖아요. 천일염을 오랫동안 두면 이 수분이 점점 빠져나와요. 근데 점점 빠져나오면서 모두 같이 나오냐? 미네랄도 같이 빠져나옵니다. 그 간수를 뺀 소금이 맛있는 거는 이 염화 마그네슘 같이 좀 쓴맛이 나는 그것이 같이 빠져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염화나트륨 함량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 다음 또 마그네슘, 칼슘, 칼륨 같은 이런 이온들이 결정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빠져나와요. 근데 이 미네랄들이요, 히말라야 소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다 많이 다양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들어있어 색깔도 좀 핑크 색깔 다른 것들이 있죠. 정제 소금 같은 경우는 이러한 미네랄을 다 걸러낸 거예요. 거의 순수한 염화나트륨입니다. 근데 시판되는 것 중에 정제 소금 찾기 힘드시거든요. 왜냐하면 이 다 완벽하게 정제된 이런 정제 소금은요, 정확한 맛을 내야 될 때, 즉 큰 공장 같은 데서 우리가 어떻게 소금을 넣어서 다른 맛들이 그 맛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될 때 굉장히 대량으로 넣을 때 정제 소금을 넣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슈퍼에서 사는 소금은 대부분 천일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소금에 요즘에 이제 미네랄이 더 들어있다, 뭐 많이 들어있다 하고 가격이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양이 문제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엄청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네랄 좀 더 먹겠다고 소금을 먹는다. 이거는요, 이제 콩나물 먹겠다고 비싼 아구찜 사 먹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결론은 결국에는 짜게 먹는 거고 내가 짠 게 필요할 때 소금을 넣는 거잖아요. 그리고 미네랄 드실 생각이시면요, 네, 비싼 소금 사지 마시고요. 그냥 미네랄 많이 풍부한 다른 음식들 드시는 게 훨씬 경제적으로 가성비 있는 선택이에요. 이제 근데 건강이 아니고 나는 감칠맛 때문에 이 좋은 소금 먹을 거예요. 그건 네, 찬성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미네랄이 있을 때 감칠맛이 더 있다, 이런 연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감칠맛에 대한 비용이라면 더 비싸게 주고 사셔도 됩니다. 근데 건강 측면이라면 어떤 속을 먹든 똑같다. 결국은 덜 짜게 먹는 게 좋다. 그리고 미네랄은 다른 음식으로 보충하자. 이게 저의 대답입니다. 소금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 무엇일까요? 소금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 딱 제가 4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는 거 좋아하시죠? 첫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거, 양을 줄이셔야 됩니다. 뭐 비싼 소금, 싼 소금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양을 줄이시는 게 먼저예요. 어떤 소금이든 간에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건 나트륨이거든요. 나트륨 많이 들어가면 몸에 해로운 건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국물 다 마시지 않기. 네, 라면 국물 맛있는 거 알죠? 하지만 다 드시면 안 됩니다. 찌개간 좀 싱겁게 하시고요. 이런 것만 해도 사실 우리 한국인의 이 나트륨 섭취량이 좀 많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장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된장, 간장 같은 발효식품은요, 나트륨 많아요. 사실입니다. 근데 감칠맛이 있기 때문에 소금처럼 이렇게 많이 넣지 않아도 조금만 넣어도 짠맛도 살아나고 감칠맛도 더해진다. 그래서 순수한 소금으로만 간을 맞추는 것보다는 감칠맛을 살려서 간을 하시면 좀 나트륨이 덜 들어가죠. 게다가 발효가 주는 좋은 성분까지 있으니까 소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장을 사용할 수 있는 요리를 좀 찾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인데요, 칼륨과 감칠맛이요. 사실 감칠맛도 이게 무슨 의미냐 하실 수 있는데, 이 요즘 마트에 가시면요, 나트륨 대신 칼륨이 들어간 소금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나트륨의 일부를 좀 칼륨으로 대체한 건데요, 칼륨이 나트륨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이제 그런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칼륨 같은 경우는 사실 먹으면 좀 쓴맛이 나요. 그래서 완전히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칼륨을 먹고 나트륨을 배출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칼륨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 있죠? 바나나나 채소 같은 것들을 같이 먹으면서
칼륨으로 나트륨을 배출하는 역할을 좀 해주시고요. 또 감칠맛 활용하는 거 장 말고도 있습니다. 아마 요즘에 소금 판매되는 거 보시면 이렇게 버섯가루 뭐 이런 거 들어가 있는 소금들이 같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장류에서 꼭 소금 써야 되는 요리들이 있잖아요. 그때 그렇게 뭐 버섯가루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간 소금을 쓰시면 감칠맛 때문에 소금을 좀 덜 쓰셔도 풍부한 맛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는 단짠의 함정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단맛과 짠맛이 같이 오면 짜게 먹어도 그 다음 단맛이 들어오면 그 짠맛을 잊게 돼요. 그 다음 다시 또 짠맛을 기억하게 되죠. 또 찾게 되잖아요. 즉 어떤 의미냐면 뇌가 멈출 줄을 모릅니다. 이 샌드위치나 빵, 피자, 과자 별로 안 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 가공식품에 나트륨이 엄청 들어가 있거든요. 케첩 한번 성분표 보세요. 뒤에 나트륨 하면 엄청납니다. 이 단짠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이 제가 스스로 모르고 먹던 이런 나트륨의 양을 크게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술은 영양소가 없는데 왜 살이 찌는 건지 궁금합니다. 술 마시면 살이 찌는 정확한 이유 무엇인가요? 살 안 찔 수 없을까요? 술을 마시면서 살을 안 찌고 싶다. 그럼 그냥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술을 먹으면 살을 찔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술 자체에 칼로리가 있습니다. 이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아니잖아요 하실 수 있는데 이 술의 주성분은 에탄올이잖아요. 우리 왜 이 에탄올, 왜 소주가 뭐 14도다 이게 바로 100% 중에 14%가 에탄올이 차지한다 이런 의미인 거 아시죠? 그 말은 1g당 에탄올의 경우는 약 7kcal를 냅니다. 왜 에너지가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에탄올에 불 붙이면 어때요? 잘 타죠? 이 불 붙이면 잘 탄다는 것 자체가 이 에너지를 이 물질이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지방이 9kcal니까 에탄올은 7kcal다. 지방 다음으로 높은 에너지를 가진 물질이에요. 이제 그런데 많은 분들이 술 먹으면 영양소가 없기 때문에 살 안 쪄. 실제로 성분표 보시잖아요. 칼로리는 있는데 그 안에 든 성분은 다 0000 찍혀 있습니다. 즉 영양소가 없다라는 말과 칼로리가 없다라는 말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술은 영양소는 없어요. 먹어도 영양가 하나 없다는 말인데요. 칼로리는 있습니다. 살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뭐 제로 소주 이런 거 마시면 되지 않아요? 이거 아닙니다. 제로 소주 드시면 취하죠. 에탄올 있다는 소리예요. 에탄올 아까 말씀드렸죠? 1g에 7kcal 살찝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제로냐? 원래 소주에 에탄올 쓰고 그 특유의 에탄올 맛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당을 썼어요. 예전엔 과당 같은 거 썼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제로 소주는 이 과당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첨가당, 그쵸? 첨가당을 집어넣어서 당 부분만 제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만큼 나가던 칼로리만큼은 줄였지만 결국엔 에탄올이 있으니까 제로 소주 마셔도 취하고 칼로리는 큰 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나중에 꼭 뒷부분 보시고 성분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 또 술배 당연히 나오겠죠. 그리고 또 이게 술이 문제가 뭐냐면 이 술이요 안주의 지방 축적을 좀 부추깁니다. 촉진하거든요. 우리 몸은 에탄올을 독으로 인식해서 가장 먼저 분해하려고 해요. 독이 들어왔으니까 맨날 먹던 음식은 잠깐 너 기다려 하는 거죠. 그럼 탄수화물 뭐 같이 먹은 지방, 단백질 잠깐 대기 상태가 되고요. 그대로 우리는 먼저 술부터 분해합니다. 이제 그런데 어떻게 되세요? 술 저녁에 드시잖아요. 술 드시고 주무시죠. 그러면 술 분해하고 탄수화물, 지방 분해한 다음에 얘네 쓰이지 않고 그대로 주무시니까 다 뭐로 간다? 지방으로 간다. 술배 나옵니다. 그리고 또 참 희한하게 술 많이 먹고 나면 특히 안주가 계속 들어가요. 저 평소에 되게 소식하는데 이 술만 먹으면 끊임없이 잘 들어가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이 술은 식욕까지 자극합니다. 이 알코올은요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인 렙틴은 줄여버리고요 식욕을 키우는 그렐린은 자극해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더 많이 먹는 겁니다. 그러니 소주 한 병이 약 320에서 400kcal 되거든요. 여기에 무제한 흡입하는 안주까지 더해지니까 당연히 술 드셨다 그러면 술 드시면서 살 안 찌고 싶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술을 같이 마셨는데도 어떤 사람은 수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수치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 사람마다 차이가 나는 이유 무엇일까요? 이 숙취의 주범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많은 분들이 에탄올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술에 에탄올이 들어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에탄올이 몸에 들어가면요 간에서 먼저 아세트알데히드로 바뀝니다. 근데 이 문제가 이 아세트알데히드예요. 이 물질의 독성이 강해요. 혈관을 확장시켜서 얼굴도 빨개지고요. 이 머리 지끈거리잖아요. 이거 술 마시고 나면 이 두통도 일으키고요. 위장을 자극해서 메스껍게 하고 구토를 부르기도 합니다. 또 얘가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세포 DNA에 손상도 주고요. 염증 반응도 일으켜요. 그래서 왜 우리 술 마신 다음날 몸살 난 것처럼 막 온몸 막 다 아프잖아요. 이게 바로 이 독성 때문인데요. 결국엔 이 아세트알데히드가 다시 무해한 아세트산으로 분해돼야 이 숙취가 풀립니다. 그럼 이 숙취가 도대체 왜 사람마다 차이가 있냐? 이 바로 가장 큰 거는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요소가
효소가 사람마다 얼마나 있냐의 차이입니다. 이 독성 물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잘 작동하는 사람, 잘 활성화되는 사람은요, 이 독성 물질 금방 처리해요. 그러니까 다음날 이 사람은 멀쩡합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 밥도 잘 먹어요. 근데 이 효소의 기능이 약하거나 거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분해가 안 되고 쌓이겠죠. 그럼 이게 계속 쌓여있고 아주 천천히 해소가 되니까 숙취도 오래가고 엄청 힘들 겁니다. 그러면 나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분해 효소가 충분히 뭐 주사 맞으면 되나요? 이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부분이 커요. 그런데 이 동양인들은요, 이 아세트알데하이드 분해 요소가 사실은 서양인에 비해서 없는 부분이 30% 40%가 적습니다. 그래서 동양인들은 훨씬 더 이 효소가 적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사람들이 얼굴이 이제 빨개지지 않아, 나는 좀 술이 강한가 봐, 아세트알데하이드 효소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얼굴 빨개지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나는 안 빨개지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얼굴이 붉어지는 건 효소가 아예 없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뚜렷한 신호고요. 빨개지지 않아도 덜 활성화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난 얼굴 빨개질 때까지 마신다, 이런 호기는 접어두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또 숙취에 진짜 중요한 게 바로 속도거든요. 이 파도 타기 막 하시고 막 드시고 막 머리에 터시고 막 하시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만큼 아세트알데하이드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거죠. 근데 우리 간도 처리할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독성 물질 쏟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해되지 못하고 그냥 혈액 속을 돌아다니겠죠. 그럼 숙취가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막 한 번에 털어놓기 게임 이런 거 하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또 숙취 줄이기 위해서 또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요, 체내 수분량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술 한 잔 먹고 물 한 잔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좋은 건 체내 수분량도 유지하면서 물 먹고 배부르겠죠. 술 조금 드실 수 있습니다. 안주도 조금 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날 먹은 안주도 얼마나 든든하게 드시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날 숙취에 영향을 줍니다. 이런 것들이 다 겹쳐지면서 결국엔 숙취를 결정합니다. 안주에 따라 숙취가 달라진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어떤 안주를 먹어야 되는 걸까요? 결국에는 이제 안주를 고르는 방법은 딱 두 가지를 고민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알코올이 몸에 흡수되는 속도를 늦추면 되겠죠. 천천히 하면 간이 좀 분해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분해하는 과정 자체를 도와주는 안주를 고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 무조건 안주 하나만 딱 골라주세요 하면은 저는 무조건 단백질 안주 드시라고 합니다. 이 단백질은 우리 위에서 소화되잖아요. 기억하시죠? 이 단백질은 위에서 소화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이 단백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제 위가 있는데 이 위에 음식이 차 있으면 위랑 십이지장 연결하는 유문이라는 출구가 닫히면서 알코올이 소장으로 내려가는 속도가 늦춰집니다. 근데 이 알코올은 위에서 20%, 소장에서 80%가 흡수가 돼요. 즉, 술과 안주를 먹었는데 단백질을 먹었다. 그러면 위에 갇혀있게 되겠죠. 소화가 오래 걸리니까 소장 도달 시간이 늦어지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급격히 치솟는 길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머니 두둑한 날에는요, 고기나 생선에 드시러 가시고요. 좀 얇다 싶으시면, 월급 아직 조금 남았다 싶으시면 두부김치, 달걀찜 이런 거 드시면 됩니다. 특히 황을 함유한 아미노산이 든 안주가 진짜 좋은데요. 아세트알데히드가 몸에 나쁜 독성 물질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걸 분해하려면 글루타치온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필요해요.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에 뭐 붙이는 것도 있고 알약도 있잖아요. 근데 이 글루타치온을 만드는 재료가 바로 황을 함유한 아미노산인 시스테인, 메티오닌 이런 것들입니다. 즉, 이런 시스테인, 메티오닌 이런 것들을 풍부하게 있는 안주를 먹으면요, 간이 독성을 처리하는 걸 도울 수가 있어요. 이 달걀, 치즈, 두부에 이 메티오닌 많고요. 달걀은 시스테인도 많거든요. 이 해독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고깃집 가면 꼭 달걀찜 팔죠? 달걀찜에 치즈, 폭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주머니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고기 좀만 시키시고요. 꼭 달걀찜 추가해서 드시는 거 정말 권해드립니다. 이제 그 다음에 또 좋은 안주 뭐냐? 바로 지방이에요. 지방은 위에서 가장 오래 머무는 영양소입니다. 아까 단백질이 가장 소화는 오래된다고 했잖아요. 지방은 바로 밑으로 소장으로 내려가면, 한 번에 내려가면 쉽게 분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위에서 많이 가둬놓고 조금씩 내려보냅니다. 소장의 소화를 돕기 위해서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위에 가둬놓기 때문에 알코올이 소장에 내려가는 시간을 가장 효과적으로 늦춰줍니다. 이제 그런데 여기서 지방의 종류가 좀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 가장 좋은 뭐 삼겹살, 치킨 짱이네. 아닙니다. 삼겹살이나 치킨은요, 포화지방이 많아요. 근데 이 포화지방은 간에서 똑같이 부담을 줘요. 그럼 간 입장에서는 포화지방도 처리해야 돼, 알코올도 처리해야 돼, 엄청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이 포화지방이요, 지방을 분해하지 않고 오히려 촉진하기 때문에 간에 지방이 쌓이게 됩니다. 지방간, 알코올성 지방간의 위험을 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지방을 먹냐?
바로 불포화 지방입니다. 이 불포화 지방 많은 거, 생선류 굉장히 좋죠. 불포화 지방이나 오메가3가 들어있는 생선구이, 회 이런 것들 전 추천드려요. 특히 오메가3는요, 항염증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코올로 생긴 간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방이라도 치킨, 삼겹살 같은 이런 포화 지방보다는 생선구이나 회, 등푸른 생선 특히 불포화 지방이 있는 걸 고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또 있어요. 비타민과 미네랄 중요하거든요. 이 알코올 분해될 때 비타민 B군 여러 미네랄이 효소처럼 쓰여서 빠르게 소모됩니다. 그러니까 보충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채소, 견과류, 굴 이런 음식들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제일 좋은 거 회 이런 거 드실 때요, 꼭 상추쌈 싸서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반대로 술 마실 때 절대 마시면 안 되는 최악의 안주도 있을까요? 네, 사실 이 피해야 되는 정말 안주는요, 가장 피해야 되는 조합은 딱 두 개예요. 짠 국물 안주에 이제 직화로 태운 고지방 안주입니다. 사실 저희 아들이 술을 먹기 시작했는데 이 아이가 꼭 친구들하고 가면 꼭 찌개집을 가더라고요. 이 금액이 아무래도 저렴하다 보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요. 짠 국물 안주 드시면 안 됩니다. 짠 국물 안주 드실 바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백질, 계란찜 시키시기 바랍니다. 라면, 짠 찌개 국물이 되게 위험한 이유는요, 사실 술은 이미 탈수를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술 1리터 드시잖아요? 그러면 물을 1.1리터 내보낸다는 연구도 있어요. 그래서 술 드시면 화장실 정말 자주 가고 싶은 게 바로 그 이유인데요. 술은 이미 탈수를 일으키는데 짠 국물 마시면 나트륨 섭취가 많아지겠죠? 그럼 결국에 갈증 더 심해지죠?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물 대신에 그 앞에 뭐가 있으니까, 술이 있으니까 더 드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짠 국물이 있는 음식은 안주로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냐, 취해서 막 취하면 입맛이 둔해지면요, 그 계속 졸인 그 짠 국물 또 드시죠? 나트륨 과잉으로 무조건 이어집니다. 그리고 삼겹살, 치킨처럼 포화지방 많은 안주인데요, 근데 삼겹살 어디에 구워요? 직화로 굽잖아요. 그쵸? 이 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코올, 지방 동시에 처리해야 됩니다. 둘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지방에 간이 쌓여요. 알코올성 지방간 위험 커지죠. 근데 또 직화로 태웠다, 물론 맛은 엄청 있죠. 저 사실 어제도 먹었거든요. 그런데 벤조피렌 같은 1군 발암물질 생깁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적게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마지막으로 튀김이나 단 음식도 별로 안 좋습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알코올을 분해하다 보면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듭니다. 즉 포도당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단백질만, 지방만 드시는 것보다 탄수화물 어느 정도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탄수화물만 드시는 건 아니되옵니다. 이 안주로 부족한 칼로리 막 더해지기 시작하면요, 말씀드렸듯이 바로 주무실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다 지방으로 가요. 그러니까 술 드시고 아이스크림, 빵 이런 거 땡기셔도요, 조금 참아주시고요. 당이 많은 안주는 좀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안주는 신선한 걸로 적당하게 좋은 안주 드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도 참 궁금했는데, 숙취 해소제 있잖아요. 그 해장 음식 어디까지 도움되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숙취 해소제를 잘 쓰고 해장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숙취 해소제를 먹었기 때문에 술을 더 마셔도 된다, 이렇게 하실까봐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약간 부담스럽긴 한데요, 이 마법같이 막 숙취 해소제 먹으면 술이 안 취해, 이거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또 도움이 안 돼요 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마다 나타나는 효과가 다르거든요. 저를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항상 먹습니다. 맥주 2잔만 먹어도 꼭 숙취 해소제 먹어요. 맥주 1잔은 안 마셔요. 1잔 먹으면 정이 없어서 최소 2잔 먹을 때는 꼭 먹습니다. 이 숙취해소제 왜 좋냐 생각해보면 과학적 근거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숙취해소제 딱 하면 생각나는 물질, 바로 헛개나무 추출물이죠. 이 헛개나무 추출물에 들어있는 성분을 가지고 이 UCLA 연구팀이 동물 실험을 했는데 알코올에서 더 빨리 회복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사람의 경우도 했는데 다른 실험에서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좀 더 빨리 감소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에 따라서는 근데 좀 문제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근데 이 차이가 없다, 혈중 농도 더 빨리 감소 안 한다, 하지만 두통이나 어지럼증, 무력감 같은 일부 수치 증상은 좀 완화되더라, 이런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아예 없진 않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먹어보니 저한테는 효과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요즘에는 성분도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있잖아요. 밀크시슬도 좀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이 밀크시슬 같은 경우는요, 이 실리마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은 유럽에서 오래전부터 간질환 보조치료제로 쓰여왔어요. 즉 항산화 작용으로 간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까 말한 헛개나무 추출물처럼 즉각적인 숙취 해소보다는 장기적으로 간 건강 관리에 좀 가깝습니다. 우리 보통 많이 들어있는 타우린,
비타민 B군 엄청 많이 들어있거든요. 헛개나무 추출물과 비타민 B군은 거의 필수 품목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인데요. 타우린은 간세포를 보호하고 비타민 B군은요, 알코올 대사 과정에서는 이 비타민이 굉장히 많이 소모됩니다. 이걸 채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비타민 B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다음날 바로 멀쩡해지는 약이라기보다는 좀 대사를 돕는 보조 성분으로 좀 보시는 게 맞고요. 이 해장 음식도 좀 비슷해요. 사실 황태국이나 콩나물국처럼 수분, 아미노산, 비타민 많이 든 음식은 회복에 분명 도움이 됩니다. 황태에는 알코올 분해에 필요한 아미노산 풍부하죠. 콩나물에는 아세트알데히 분해 돕는 아스파라긴 들어있죠. 다만 말씀드렸지만 짜고 맵다. 그럼 위에 자극이 가겠죠? 탈수를 부르기도 하니까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 먹느냐 이거 물어보셨는데요. 제일 좋은 건 술 드시기 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흡수되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술 드시기 1시간 전 정도 전에는 드시는 게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결국에 가장 확실한 이 숙취해소법은 질 좋은 안주로 천천히 적당히 마시는 게 가장 좋겠죠? 편의점 가면 숙취해소 진짜 많잖아요. 어떤 거 추천하세요? 사실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2+1을 삽니다. 제 그 이유는 뭐냐면 저만 먹지 않고 같이 하시는 분들 나눠드리려고 사는데요. 근데 제가 꼭 보는 건 있어요. 아무리 2+1을 하든 1+1을 하든 뒤에 아까 말씀드렸던 성분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느냐를 꼭 봐요. 성분표를 보시면 이제 사실은 가격이 저렴한 것들은 사실 성분이 조금 들어있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양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도 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전 헛개나무 추출물이 들어있는지 하고 비타민 B군은 반드시 필수품으로 반드시 들어있는지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왕이면 아미노산류가 들어있는 거를 먹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알코올 대사 과정에서 아미노산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세 가지 성분을 보고 그때 가서 이제 고르게 됩니다. 환으로 된 것도 있고 액체로 된 거 있고 젤리로 된 거 있고 병에 든 거 있고 많잖아요. 그 중에는 어떤 거 드세요? 저는 액체로 된 거를 좀 마시는데요. 왜냐하면 액체로 된 게 사실 성분표도 보면 조금 더 많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액체로 된 게 흡수가 훨씬 더 빠르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왕이면 액체로 된 걸 잘 먹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쓰게 된 게 사실은 제가 이제 이런 식품에 관련된 화학적인 내용으로 문화센터 강연을 갔는데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 50, 60대 어머님들도 계시고 아버님들도 많이 계셨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던 사실은 진짜 많은 분들이 성분표를 전혀 보지 않고 식재료나 아이들 간식을 고르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장 보러 가면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그리고 또 게다가 저는 좀 이렇게 먹는 양이 많지는 않아요. 많이 먹지 못하니까 이왕이면 한 번 먹을 때 맛있고 건강하게 잘 먹는 게 저한테는 엄청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분표를 보는데 많은 분들이 성분표를 보는 것들을 소홀히 하시는구나. 또는 보시더라도 이게 어떠한 물질이 들어있고 이런 화학적인 관점에서 이게 우리 몸에 필요한 건지 위험한 건지를 잘 구분하실 수가 없구나라는 분들 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움을 사실 이 책으로 냈는데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기획하면서 이 편집장님과 막 얘기하면서 저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신경 써서 먹어요 하고 편집장님이나 주변 분들이 막 궁금해하셨던 것들을 좀 묶어서 사실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연에는 나오지 않지만 지방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 단백질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 또 지금 이야기들 나왔던 것들 중에서도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들도 많아요. 고기 맛있게 구우는 방법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과학적인 원리와 우리가 식당 가서 고기 구울 때도 좀 맛있게 구우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세부적인 팁들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좀 많이 구매하셔갖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식재료가 정말 넘쳐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과학적으로 건강하게 먹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사서 휙 읽어보셔도 되고 부엌 한켠에 꽂아 놓으시면서 이런 게 좋구나. 내가 이런 기름을 사야겠구나. 식용유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까이 두고 보시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내용들 담았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용해 보시고 건강한 식생활 유지하시면서 끝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